목요일부터 네팔 전역에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면서 태양이 잘 보이지 않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그러다 보니까 으시시 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1월 16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2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7,056명이 됐고요. 확진율은 6.28%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카트만두 벨리는 131명이 나왔네요. 전체 네팔 확진자의 54.58%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습니다. 1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카트만두 벨리는 누적 확진자 수가 12만 4,621명이 됐습니다. 이 131명의 확진자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15명으로 가장 많고요. 랄리푸르가 12명, 박타푸르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6명이 나왔네요. 6명이 나오면서 1954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망률은 역시 0.73% 기록하고 있고요. 활성화 사례는 전날에 비해서 243명이 빠졌습니다. 243명이 빠지면서 활성화 사례는 지금 현재 4,058명. 이것도 조만간 4,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테스트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적고, 그리고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있고 하다 보니까는 활성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완치자가 하루 동안 477명이 나왔습니다. 477명.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240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활성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완치자가 477명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6만 1,044명에 달했고요. 회복률은 97.74%, 네, 거의 9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검역소 보겠습니다. 검역소 변함이 없네요. 검역소 변함없이 231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3,819건 실행해서 지금 누적 PCR 건수는 200만 8,944건.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폐기물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목은 네팔 연간 전자 폐기물 2만 5천 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연간 2만 5천 톤의 전자 폐기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500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네팔 과학기술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카트만두 벨리에서는 오래되고 손상된 CRT 브라운관 TV, 세탁기, 랩톱, LCD TV 및 모바일 전화, 그리고 배터리 종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이 관리되지 않는 네팔에서 전자 폐기물의 위험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전자 재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널리 사용되던 전자 재료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면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후된 장치와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는 금, 백금과 같은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경제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팔의 민간 부문에서 약간의 관리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네팔에서는 그러한 폐기물을 통제할 정책이 없었습니다. 전자 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잘 정비하고 재활용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자 폐기물 수수료를 생산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휘발유세와 같이 미리 폐기를 대비해서 세금을 걷자는 얘기입니다. 네팔의 전자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통신부문의 규제기관인 네팔 통신당국 NEA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NEA는 또한 정부에 몇 년 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네팔도 은근히 전자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기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어떤 회사들도 많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딱 명확하게 아는 거는 한 군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띄울 텐데, 도코라는 회사가 아주 일찌감치부터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갔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민간 부분에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미국 대사관하고 그리고 NGO하고 같이 또 전자폐기물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네팔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전자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어떤 뭐 처리 방침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이 설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EA에서 일단은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올린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PCB라든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요. 기사에 나온 바 있듯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제 뭐 극소 그 원소들 있죠. 뭐 금, 은, 백금부터 해서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한국 같은 거는 그런 거 이제 회수 산업이 있는데 네팔에는 아직 그 회수 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네팔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자폐기물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문학의 소식입니다. 제목은 네팔 최초의 사립미술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멜에 있는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의 새로운 건물 중 하나인 모나 미술관은 차분한 조명과 우아한 인테리어가 현대와 전통이 어울리는 융합된 곳입니다. 모나는 뮤지엄 오브 네팔리 아트의 줄임말입니다. 모나 미술관에 입장하자마자 상서로운 코끼리 신인 가네시 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트만두 불교 수호 신인 파이브 요기니스 그림이 있습니다. 네팔 미술관 모나는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 그룹의 CEO인 라잔 석가씨의 개인 소장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모나의 벽과 인테리어는 카트만두 사원의 상징부터 생생한 아크릴 추상에 이르기까지 정통 스타일과 현대 미술을 접목에 전념합니다. 박물관에는 또한 바닥에서 천장까지 청동, 검은 돌 흉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선별된 예술품 외에도 내부에는 진한 벽돌 벽과 그리고 질감이 있는 배경이 있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에서 수집된 오래된 나무 기둥들도 있습니다. 모나는 2002년 2월에 문을 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방문객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럭다운 기간 2번의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네팔 최초의 사립미술관 투어 상품도 만들은 바 있습니다. 네,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비틀즈 멤버도 왔다 가고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오래됐죠. 오래돼서 석가 가문이 하던 거를 지금 그 라잔 석가 씨가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데 호텔을 여러 군데 하고 계세요. 카트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 그룹 그 호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멜의 가장 중심에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건물을 미술관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가 씨가 갖고 있던 개인 소장품 한 15% 된다고 해요. 15% 되는 소장품을 거기에 비치하고, 그리고 젊은 작가들부터 아주 소질이 있는 국제적인 작가들,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해드린 바 있듯이 여기 미술관 투어 상품도 있더라고요. 1인당 2020루피 해갖고 박물관 투어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아주 그 프로그램을 잘 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박물관 투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고급진 데는 못 가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나 같은 경우는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림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웬만한 그냥 그 시내에서 파는 그림 파는 집에서 파는 그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림입니다. 정말
작품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작품들은 대부분 최소한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상품이 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네팔 작가들이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트만두에 오시면은, 네팔에 오시면은 산만 가실 것이 아니라 이런 사립미술관 투어도 있습니다. 무슨 뭐 박물관 투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훌륭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립미술관 투어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티비에서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업데이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설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